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식생활에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함께 그 실천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속 가능성이란 개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에 필요한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해 나가면서 현 세대의 식생활을 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 세대가 현재의 식생활을 마음껏 즐기되 미래 세대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건강, 배려의 3대 가치를 실천하는 식생활로서 이 3대 가치 실천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을 위해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건강을 위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 친화적 식품을 소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한국 전통 식문화 실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환경 친화적 식품인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며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한국 전통 식문화 실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이 왜 필요한지 기아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아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는 약 8억 명으로 이는 9명 중 1명이 충분한 양의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식품을 먹지 못해 1초에 5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의 원인은 전쟁, 내전 등 다양하지만 세계식량기구에서는 기아의 핵심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푸드 마일리지 증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증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기후변화의 첫 번째 원인은 푸드 마일리지 증가로 푸드 마일리지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식품 수송량의 이동 거리를 곱한 값으로 식품의 생산, 운송,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일수록 먼 지역에서 수입한 식품이며 지역 농산물은 이 푸드 마일리지가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수입 식품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으로 운송할 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높아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근 수입산 채소와 과일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마트나 매점 등에서 더 많은 수입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일까요? 2010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1인당 푸드 마일리지와 식품 수입량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 각국의 푸드 마일리지를 보면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는 감소되고 있는데 한국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푸드 마일리지라는 용어가 좀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군 부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푸드 마일리지가 긴 식품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군 장병 여러분들이 푸드 마일리지 개념을 잘 알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기후변화의 두 번째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량의 증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생산되는 식량의 약 3분의 1, 즉 13억 톤 정도가 손실되거나 쓰레기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에 버려지게 되고 매립된 농산물에서 발생되는 메탄은 지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를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탄은 21배나 되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메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도 지속적으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폐수는 수질을 오염시키고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는 극심한 악취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집계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일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약간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통계를 근거로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0조 원에 해당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연간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수확 후 분배까지 식품군별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품군은 뿌리채소나 유지종자였으며 다음이 채소 및 과일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군대 급식에서 제공되는 채소 반찬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는 것이 장병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죠. 또 하나, 우리나라 2016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조리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은 먹기도 전에 발생하므로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품을 먹을 만큼 덜지 않고 많이 남겨 증가하는 까닭도 있겠지만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20%는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본 세계적인 스타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는 50만 명의 영국인들이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이 그냥 버려지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농부는 자신이 열심히 키운 작물의 30%에서 35%가 괴상하게 생겨 버려지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의 25%만 제대로 활용돼도 세계 인구의 12%인 8억 7천 명에게 식량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집계된 기아 인구 8억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기아 문제와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환경, 건강, 배려의 3대 가치 중 환경과 배려의 가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둘째, 한식을 즐기고 식사 예절을 지키는 한국 전통 식문화 실천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구매 단계에서부터 배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가급적 먹을 만큼 최소량의 식품을 구입하고 제철 식품이나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며 과대포장 상품 구매를 자제하도록 합니다. 보관 단계에서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보관하면 보관 시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고 투명 용기에 식품을 보관하면 식품을 관찰할 수 있어 상해서 버리는 식품이 없습니다. 조리 단계에서는 먹을 만큼 적정량을 조리하고 계량 도구를 사용하며 잔식을 버리지 말고 활용합니다. 식사 시에는 먹을 양만 덜어 먹고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에는 물기를 제거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푸드뱅크란 기업이나 가정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받아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 가정에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식품 나눔 은행으로 푸드마켓이나 이동 푸드마켓의 방식으로 식품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푸드 쉐어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 활동으로 자신에게 남는 식재료나 식품을 공유 냉장고에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동참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남는 식품이 상하여 버리는 일이 줄어들겠죠? 푸드 리퍼블을 실천하는 것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단지 못생겼단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지는 식품이 많죠. 점점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던 중 푸드 리퍼블을 생각해냈는데요. 먹을 수 있으면 쓰레기가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갖고 2014년 프랑스의 슈퍼마켓 체인 인테르 마르쉐는 포스터와 재치 있는 문구로 못생긴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르 마르쉐의 마케팅은 성공을 거뒀고 못생긴 농작물의 열풍이 유럽, 미국까지 퍼져나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저렴한 가격에 못난이 채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못생긴 과일로 젤리 등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버려지는 양을 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푸드 리퍼블을 실천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못생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것들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리콤에서 낙과나 상처가 난 과일로 만든 잼, 이런 잼병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이 수익금을 농가에 돌려주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초성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으며 먹을 수 있으면 쓰레기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3, 2, 1! 맞습니다. 푸드 리퍼블입니다.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방법 두 번째인 한국 전통 식문화 실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혼밥족 증가 등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가 점점 우리 생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그 특징부터 살펴보면 콩을 비롯한 다양한 곡물 음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재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또한 다양하고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과 발효식품이 발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식동원 사상이 발달되어 음식 재료로 약용식품을 사용하기도 하며 음식이 곧 보약이라는 생각에 식문화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외에도 양념과 고명이 발달되고 저장식품 등이 발달되어 조화된 맛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전통 식사 예절 지키기입니다. 식사 예절은 지속가능한 식생활에서 세 가지 가치 중 하나인 배려를 위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식사 예절은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그중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습니다. 둘째,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 먹기 시작하며 어른과 식사 속도를 맞춥니다. 셋째, 가벼운 대화를 나누되 입 안에 음식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넷째, 뼈나 생선 가시 등은 옆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휴지에 싸서 버립니다. 다섯째, 음식 씹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등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숟가락, 젓가락을 한 가지만 들고 사용합니다. 숟가락은 밥이나 국을 먹을 때 사용하고 반찬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은 물론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군 장병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군 급식을 매 끼니 남김없이 먹는 것으로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해 보도록 해보세요.